자, 두 영어를 말하는 지인들의 컨테시스는 지인, 아는 사이 이런 말이야. 두 사람의 지인이 있는데 둘 다 영어를 말한대. 그럼 언어가 같다는 거잖아. 둘 다 영어를 사용하니까 그럼 말이 잘 통하겠다, 그지? 이 지인들이 길 모퉁이에서 만났어. 그래서 묻는 거죠. How are you? 인사말이잖아. 잘 지내? 라고 says one, 누군가 말했대. terrific, 너무 잘 지내 라고 다른 사람이 말했어. 너는 어때? not too bad. 그렇게 나쁘지 않아? 괜찮아 라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한 거야. 아이씨, 바뀌었네. 봐봐. 지금 동사 주어잖아. 계속 뭐가 일어나고 있어? 동사 주어.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지? 도치라고 하지. 도치가 발생하고 있지. 이게 어떻게 가능해? 여기 이렇게 직접 인용이라고 해서 직접 바꿔. 따옴표 같은 걸로 그냥 화작하는 말을 그대로 갖다 박아놨잖아. 이럴 때 누가 말했어요. 누가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을 때 도치가 가능해. 근데 하나만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얘네들은 일반 대명사 있잖아. 그 원같이 부정대명사 말고 he 이런 애들 있지. she, they 이런 애들은 says, he가 안 돼요. 요런 경우만 주의하면 되거든. 그래서 he said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직접 화법에서도. 대신에 이런 부정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says one 도치도 되고 one says도 되고 the other says도 되긴 해. 그런데 이제 보통은 says the other이라고 해서 도치를 조금 더 많이 쓰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일단 글의 맨 처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길에서 만나서 인사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러면 A, B, C 글의 순서잖아. 어떤 게 이제 순서대로 들어가나 보면, 자, A를 고르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 왜냐면 그들이 둘 다 똑같은 말을 말해요. 이런 식으로 가니까 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규범이 안내하는 규범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둘이 다르다. 상대적으로 비슷한 문화에서 다르다? 갑자기 뭐가 다르다고 나오는 거야? 좀 이상하지? B,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자는 이렇게 해서 B가 시작되고, 그리고 C를 보니까 from this conventional interchange라고 나와. 이 상투적인 서로 상호작용에서부터, 즉 이 상투적인 뻔한 대화로부터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야. A도 헷갈릴만 하지만 누가 더 자연스러워? 얘가 훨씬 더 자연스럽지. 대화의 예시. 여기 대화를 한 거를 그대로 갖다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이 대화 어땠어? How are you? Terrific. How about you?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나 컨벤셔널한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그대로 쭉 내려오면 되는 거야. 컨벤셔널이 뭐라고? 상투적인이라는 말이라고. 계속 아주 옛날부터 쭉 그대로 내려와서 너무 뻔하다고. 이거를 우리가 상투적이라고 해. 자, 그래서 컨벤셔널이 뭐라고? 상투적인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옛날부터 쭉쭉쭉 오래 내려왔다라고 해서 트래디셔널이라고 동의어라고 보는 경우도 많아. 이런 말이거든. customary랑 동의어기도 한데 traditional이랑 동의어기도 해. 다만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conversation이랑 헷갈리면 안 돼. 왜냐면 conversation은 대화라는 말이야. 회화, 대화. 그래서 오히려 누구랑 동의어냐면 바로 옆에 나왔던 거 있지. interchange. 지금 여기서는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말이야. 오히려 interchange가 뭔데? 여기 서로 대화, 상호작용. 혼잣말 얘기하는 거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해서 interchange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interchange가 원래는 교환, 왔다 갔다 서로 주고받기, 그래서 서로 얘기하는 교류, 그래서 대화도 된 거거든 여기서는. 그래서 얘는 그 모놀로그랑은 달라. 혼자만 얘기했다면 interchange를 쓸 수 없어요. 다이얼로그는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 상투적인 뻔한 대화로부터 우리는 추론이라는 걸 해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the first speaker, 처음에 발화자, 처음에 얘기했던 애는, 그러니까 how are you 했던 애는 Anglo culture, 앵글로 문화권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야. 예를 들면 영국, 그러니까 영국 출신일 거래. 혹은 호주, 혹은 뉴질랜드 출신의 앵글로 문화권 사람이라는 거야. 둘 다 영어를 똑같이 쓰는데 한쪽은 앵글로 문화권, 그러면 다른 쪽은 당연히 the second is probably US American, 아예 미국 문화권이라는 거야. 아, 여기서부터 대조가 이루어지네. 한쪽은 뭐야? 앵글로 문화권이라고 해서 영국인, 호주인, 뉴질랜드인, 문화권이 다르다는 거야. 한쪽은 뭐야? 미국. 언어는 같대, 문화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네. 자, 그 다음에 뭐가 될까? 이 두 개를 대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자연스럽게 얘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둘 다라는 표현. 그래서 이 둘 다 얘네 똑같은 말 쓰지만 다르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자, guiding, opening self-presentations. 자, 규범인데 어떤 규범이야? 안내하는 규범이야. 뭐를? 시작하는, 오프닝, 열리는, 새로 열리는, 시작하는. 셀프 프레젠테이션 하면 자기 발표, 자기 표현이라는 거지. 시작하는 자기 표현을 안내하는 규범. 직역하면 이거거든. 근데 너네 생각해봐.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그게? 시작하는 자기 표현의 규범이라는 말이 저는 너무 어색해요. 그치, 말도 안 되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누가 말을 이렇게 하니,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 시작하는 자기 표현이라는 건 처음 만나서 인사할 때 내 얘기하는 거 이런 거야. 처음 만나서 인사할 때 내 얘기, 자기 표현이니까 나 요즘 이래. 내 근황. 그게 넘이니까 각 나라별 규범 같은 게 있다는 거야. 암묵적 규범 같은 거.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시작하는, 그러니까 내가 내 얘기를 시작할 때 그 규범이 다르다는 거야. 심지어 이 둘 사이에서도. 근데 이 둘이 어떠냐면 상대적으로요. 같은 말 쓰는 같은 언어권이잖아.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뭐 동양 대 서양 이게 아니잖아. 뭐 한국 대 미국 이런 게 아니라 미국 대 영국처럼 이렇게 비슷한 문화권인데도 이게 다르다 이 얘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서 처음 만났을 때 자기 근황을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서로 규범이 다르대. 어떻게 다르냐? A distinctive aspect of US culture. 이제 미국 문화를 먼저 얘기하는 거야. 미국 문화권에 있어서의 독특한 면은, 독특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 가치래요. 근데 어떤 가치냐? 수동태지. 두어지는, 놓여지는 가치야. expressing, 표현하는 것에, 전치사의 뒤에 왔으니까 동명사죠. 뭐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내가 내 근황을 얘기해. 내 소개를 하고 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긍정적으로 자기 얘기를 시작하는 것에 가치를 많이 둔다는 거야. 자기 얘기할 때 긍정적으로 하래.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는 발견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발견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정도로 어디에서 in or other parts of the world. 세상의 다른 모든 지역. 세상의 다른 모든 곳에서 똑같은 정도로 이게 발견되어지잖아.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발견되어지는 독특한 문화의 특징이라는 거야.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한대요. 예를 들어서 일부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자들이 발견해냈어. 뭘 발견해냈냐? 미국 학생들이 보고했대. 이제 동명사 목적어가 온 거야. being more often in situations. 어떤 상황에 자주 being, 놓인다는 거야. 미국 학생들은 어떤 상황에 자주 놓이냐? That led to feeling positive about themselves.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끼는 상황에 자주 놓인다는 거죠. 자, 반면에가 나왔어. 반대 대척점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내용적으로 놓치면 안 돼. 그에 비해서 일본 학생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얘네들은 어떤 상황에 더 자주 처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where they felt critical of themselves.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느낀다고? felt critical. 비판적으로 느끼는 상황에 더 자주 놓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한 문화권의 애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에 더 자주 놓여왔고, 다른 문화권에 있는 애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상황에 놓여지는 곳에 더 많이 겪어왔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돼야 될 문법이, 아까 전에 미국 얘기를 할 때는 문장 구조가 비슷해 보이지만 시츄에이션 뒤에 한쪽은 주격관계 대명사가 왔고 한쪽은 관계 부사가 와서 대명사냐 부사냐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여기서는 관계 부사예요. 왜? 뒤에가 완문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feel 뒤에는 형용사니까 여기 반드시 보니까 형용사여야 돼.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 차이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시츄에이션이라고 해도 꼭 where인 건 아니거든요. 뒷문장이 완문이냐 불완문이냐가 반드시 중요해요. 그걸 체크해야 돼요. 자, furthermore, 게다가 이 미국인들은 were more likely to fear.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 오마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표현이라고 알아두라고. 어떻게 느낄 가능성이 더 높아? 긍정적으로 느낄 가능성이 더 높아.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도 일본인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상황에서도, 일본인이었다면 본인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으로 느끼지 않을 상황에서조차 미국인들은 그 상황에 놓이면 그래도 본인들을 긍정적으로 느낀다는 거야. 자, 관계 부사죠. where은 관계 부사 뒤에는 내가 무조건 무슨 문장이라고 한다 했어요? 완문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선생님, 그런데 did not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did not 뒤에 뭐 이거 불완문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봐요. 이거 대동사라고 선생님이 알려준 적 있어. 이거 완문이에요. 대동사라서 대신 받는다는 거죠. 문장이 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축약해버린 거예요. 그럼 원래는 무슨 말이었냐면 need, not 다음에 내가 그냥 다 써줄게. did not 다음에 뭐가 생략된 거야? 앞에 게 똑같이 써져 있으니까 두 번 안 쓴 거예요. 그냥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did not feel positive 이런 말인 거예요. 이게 생략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뒤에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완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did로 왔다는 거는 얘가 월낫이 못 오니까 did로 왔다는 거야. 지문이 변형돼서 월낫이 오면 안 돼요. 선생님, 근데 대동사라면서요. 얘를 대신 받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얘는 동사는 월인데. 자, 동사가 여기도 있지만 준동사 안에 feel도 있죠. 그러니까 feel을 대신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비동사 월을 받아버리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be more likely to 혹은 be likely to는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월을 받는다고 하면 were not에서 끝나면 안 되고 were not more likely to feel positive even in situation을 끝까지 다 써줘야 돼. were not에서 잘라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의미가 조금 미묘하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need not 하면 실제로 긍정적으로 느끼지 않았던 상황이야, 일본 애들이. 근데 were not에서 잘라버리면 긍정적으로 느낄 가능성이 없었던 상황에서조차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성의 의미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좀 달라. 월라 되지, 월라 되는데 월라를 쓸 것 같으면 다 써줘야 돼. 이게 축약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왜냐면 미묘하게 말이 뜻이 달라져서. 그래서 지금은 대동사로 did를 썼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더 기억해두면 도움이 돼요. 그럼 이 글은 결국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좀 주제를 광범위하게 표현하면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인사말에서의 자기 표현 규범이겠지. 그러나 글의 세부적인 주제까지 잡는다면 그 속에서도 뭘 좀 더 얘기하고 싶은 느낌이야. 미국인의 긍정적인 자기 표현의 특징으로 글을 결론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주제가 사실은 문화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인사말에서의 자기 표현 규범인데요. 자기 얘기할 때 그 문화권의 암묵적 규범인데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고 특히 어떤
미국 문화의 긍정적 자기 표현 성향으로 주제가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좀 더 정확해요. 뭐 제목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긍정의 힘. 미국식 자기 표현의 독특한 특징. 되게 긍정적으로 본인들을 표현하고 생각한다. 이런 말. 그래서 이 글이 미국인들은 긍정이 되게 뿜뿜해. 근데 영국이랑 호주는 좀 더 어때? 덤덤해. 그러니까 처음 대화로 우리 넘어가면 How are you? says one terrific. 이건 미국이야. 잘 지내? terrific. 너무 좋아. 이거는 미국이고요. 약간 not too bad. 잘 지내. 그저 그래. 나쁘지 않아. 이게 영국이고요. 그래서 terrific과 not too bad의 차이.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 있다는 거야.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기 비판적인 문화가 있고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무조건 나 잘 지내요. 너무 좋아. 막 이런 게 미국이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그냥 그래. 또 늘 똑같지 뭐. 잘 지내세요 이러면 어른들이 맨날 그러죠. 나 늘 똑같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국식 문화인 것처럼. 그래서 언어가 똑같아도 약간 자기 표현을 하는 방식이 문화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글이었어.